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바로 이 8장 5편의 시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의 언어로 기도하길 원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이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십니다. 하느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시편 성경의 기도책의 저자 본 휴퍼는 시편은 성경의 기도서이자 현재 진행형인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며 시편 속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신다고 했는데요.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 결국 목숨을 잃었던 독일의 양심 본 휴퍼는 이 시편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시편으로 초대합니다. 시편 23편 슈베르트의 음악으로 달콤한 클래식 시작합니다. Gott mit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첫 곡으로 슈베르트의 작품 도이치번호 706번 시편 23편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김유진 세실리아입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시편의 말씀과 음악으로 달콤한 클래식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방송 중 CPBC 빵톡이나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난주 방송 중 끝자리 1967번 쓰시는 분께서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듣고 있다고 해주셨네요. 율리아 피셔의 연주도 다음 기회에 준비해서 함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시즌님께서 헤르만 헤세의 문장들 달콤한 독일어로 들려주시는 시간이 오늘의 클라이막스였다고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달콤한 클래식 자주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빵톡으로 조스바님께서 근황 전해주셨는데요. 여전히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시다고요. 우리 새달클 들으시고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라님은 달콤한 클래식을 계기로 독일어에 대한 선입견이 달라졌다고 해주셨네요. 더불어 한동안 어두운 역사 이야기로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지난주 헤세의 작품과 음악 이야기로 이 밝은 내용이 달콤한 클래식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요. 그런데 어쩌죠? 오늘도 다시 어두운 역사 이야기 함께 할 텐데요. 그래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어이 꽃 한 송이 발견해내는 우리 세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만 믿고 오늘 달콤한 클래식 시작해봅니다. 유튜브 댓글 남겨주신 시즌님께서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2340으로 새달클 말머리 달고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콤한 클래식에서는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또한 새달클 문을 닫는 코너 달콤한 독일어에서는 엘리아스 카네티의 문장 함께 감상해 볼게요. 그럼 달콤한 클래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의 기억, 일종의 기억 문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역사를 계속해서 반성하고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그들도 조금은 조심스러워했던 그날의 기억 꺼내봅니다. 최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이 국제적 충격을 안기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암살 미수 사건의 추모식이 얼마 전 독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는 기념 행사가 개최되며 독일의 대통령과 총리 등 독일 정부의 요인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로 80년 전 히틀러에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저항해 1944년 7월 20일 히틀러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며 결국 처형당하고 희생당한 수천의 독일인들을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독일인 저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것보다 나치의 희생자들과 전범 역사에 대한 기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한편의 주장들로 독일에서도 물론 이날의 추모를 조심스러워하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전범국이 독일인들을 기억한다는 것에 처음엔 조금 의아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군가는 침묵하고 외면했을 때 양심에 따라 행동했던 나치에 저항한 독일인을 추모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 80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쳤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할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요.
앞서 오프닝에서 만나봤던 독일의 양심 본휴퍼는 독일의 명망 높은 목사이자 천재 신학자였는데요. 미친 운전기사가 버스를 몰고 있을 때 신앙인의 본분은 그 버스에 치여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라 했던 본휴퍼는 나치 독일 당시 나치에 반대하며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하기도 했던 주요 반나치 인사였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라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옮긴 본휴퍼는 39살이라는 나이로 1945년 4월 9일 처형당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요. 1944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으로 구속된 후 강제 수용소에서 쓴 그의 기도문이자 시이기도 한 선한 능력으로는 지금 듣고 계시는 것처럼 음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음악 조금 더 감상해보고 20번째 7월 1944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의 패배와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독일의 패망이 가까워지자 독일 내 반히틀러 비밀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슈바르츠 카펠레, 검은 오케스트라는 히틀러를 암살한 뒤 일명 발큐레 작전을 통해 독일을 장악하고 연합군과 종전 협상을 할 계획을 꾸몄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이었는데 이 임무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국방군 육군 대령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이 맡게 됩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사실 독일 귀족답게 본래는 나치의 열렬한 지지자였는데요. 전쟁 중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만행을 목도하고 그의 굳은 이념이 흔들렸습니다. 또한 나치에게 거리를 두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는 독실한 그의 가톨릭 신앙의 가치관과 히틀러의 만행이 전혀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인데요. 그는 전쟁 중 부상으로 왼쪽 눈과 오른손
또 왼손 손가락 2개를 잃게 되는데 이것은 전쟁 영웅 혹은 나치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해되었고 결국 그가 암살을 위해 히틀러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1944년 7월 20일) 오후 1시 볼프샨츠, 일명 늑대 소굴이라 불리는 동부전선의 사령부, 독일 육군 작전 지휘본부였던 이곳에서는 회의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전인 12시 반에 시작된 이 회의에 발걸음을 재촉하는 누군가가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서둘러 회의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이 가방을 히틀러 근처에 놓고는 자신은 잠시 전화를 받으러 간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가는데요. 회의가 시작된 지 10여 분 뒤 회의장에서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당시 36살이었던 슈타우벤베어기 히틀러 암살을 위해 서류 가방 속에 폭발물을 설치해 놓고 떠났던 것이었죠.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폭발 사건으로 회의실에 있었던 24명 중 4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히틀러는요, 고막이 파열되고 팔에 나무 조각이 박히고 다리에 화상을 입었지만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 암살 시도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을 계기로 히틀러에게 여러 실질적 위해를 끼칠 수 있었으며 나치군도 위기를 맞게 되었으니 약간의 성공은 거둔 셈일까요? 지금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이다. 물론 무엇을 감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배신자로 역사에 기록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는 배신자가 될 것이다.
암살과 결국 쿠데타도 실패로 돌아가고 슈타펜베르크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1944년 7월 21일이 되던 자정, 총살형에 처해집니다. 신성한 우리의 독일 영원하라 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는 이제 영원히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영화 어톤먼트의 음악 엘레지 포 던케르크 듣고 있습니다. 독일이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돌아보며 또 전쟁 속의 수많은 희생들을 기억하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기까지의 세계 제2차 대전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1940년까지 독일은 마지노선을 두고 프랑스와 대치하다 결국 그해 5월 프랑스를 점령하죠. 역시나 같은 해 6월 연합군은 도버 해협의 작은 항구 마을 덩케르크에서 그 치욕적인 철수를 하고 30만 명이 넘는 연합군은 영국으로 철수합니다. 이때 독일군이 연합군을 추격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히틀러의 최대의 실수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후 1941년 5월까지 이어졌던 사상 최대의 항공전이 역시나 최대의 그리고 최후의 격전, 독일의 소련 침공, 바바로사 작전이 시작되었지만 1943년 독일은 동부전선 스탈린그라드에서 대패합니다. 연합군의 프랑스 상륙이 다가오자 히틀러는 방벽을 구축하기도 하지만 이제 서부 전선에는 힘을 쏟을 여력이 없었죠. 사실상 프랑스의 해방을 위한 작전이었던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6월 6일) 그날 자정이 지나자 연합군의 공수부대는 하늘에서 고군분투를,
또 바다에서는 본격 상륙 준비를 하고 새벽 6시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날의 처참했던 상황은 그 유명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영화화되기도 했죠. 독일군의 저항으로 이곳에서 연합군이 시간을 지체하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독일의 항복으로 또 독일의 패배로 이어진 역사상 한편으론 가장 성공적이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까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수많은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애청자 세라님의 말씀이 참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는데요. 아프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하는 이유를 진흙 속에서 기어이 진주를 발견해내는 세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에서 찾을 수 있었나 봅니다. 더불어 오늘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 또 암살에 대한 역사를 돌아보며 대한 독립을 위한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역사 속 숭고한 모든 희생을 기억하며 오늘 이 코너 마무리해봅니다.
달콤한 독일어 오늘은 역시나 나치와 폭력에 반대하며 인간 구원을 추구했던 구도자 엘리아스 카네티 만나봅니다. 유대계 출신으로서 독일의 탄압을 피해 평생 망명 생활을 해야 했지만 독일어는 카네티에게 부모님과의 비밀스러운 사랑의 언어였고 그런 그는 평생을 독일어로만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양 세계대전을 모두 겪어야 했던 카네티는 비엔나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화학자가 아닌 작가로서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는 평생을 고향을 떠나 사실 고향이 대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부평초 같은 삶을 살며 보다 멀리서 삶의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에게는 매혹적인 아프리카나 동양에서 특히 중국의 것에서요. 실제로 굉장한 유교나 불교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였는데 그런데 역시나 유대인 출신이었지만 독일어로만 집필 활동을 했고 또한 동양 문화에 심취했던 누군가 떠오릅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인데요. 카네티가 평생을 카프카를 추앙했던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카네티가 남긴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카네티가 모로코 여행 중 낯선 곳에서 느꼈던 매혹과 당혹 그리고 죽음의 장소에서 삶을 그리고 희망을 품었던 여행 에세이 모로코의 낙타와 성자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내면에 안식하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그 어떤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만약 그 무엇이었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몇 개월 동안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대가를 치를 것이다. Ich ruhe eben nicht in mir. Ich bin nicht immer etwas. Und wenn ich einmal etwas war, so bezahle ich es mit dem Nichtsein von Monaten.
세상의 다른 곳의 묘지들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기쁨을 허락하도록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황량한 유대인 묘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묘지는 죽음의 달의 풍경으로서 진실 그대로였다. 망자들은 파편처럼 묻혀 있고 아무것도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죽음의 사막, 마지막 최후의 사막. Die Friedhöfe in anderen Teilen der Erde sind so angerichtet, dass sie den Lebenden Freude gewähren. Auf diesem Wüstenfriedhof der Juden aber ist nichts. Er ist die Wahrheit selbst, eine Mondlandschaft des Todes. Sie sind alle da wie Schutt. Es ist die Wüste aus Toten, auf der nichts mehr wächst. Die allerletzte Wüste.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짧았지만 뜨거운 삶을 살았던 본 휴퍼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아프고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영원한 삶, 우리의 믿음으로 귀결되는 이 시간, 달콤한 클래식. 7월의 마지막 음악으로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F몰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김은경 루치아 PD, 김동진 기술감독, 그리고 저 김효진 세실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